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상처를 잘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양 씨는 법원에서 임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 집이나 아이의 학교에 찾아갈 수 없고 전화로 연락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집을 떠난 건 박양 남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 그 다음날 휴가 쓰고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짐도 뭐 싸지도 못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외가 사촌들이 첫째 박양을 찾아와 엄마 얘기를 꺼내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결국 박양은 입학 2달 만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나서 엄마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때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슬퍼서 운다고. 그래서 전학시키게 된 거고요. 현재 박양 남매는 아동보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24,433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77%. 특히 박양 남매와 달리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엔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피해 아동 10명 중 1명꼴로 원래 가정에 돌아가 재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 아이에 대한 사후 치료나 상담 중에도 가해 부모가 거부하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친엄마 학대에 숨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아이는 엄마의 학대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나왔지만 다시 학대를 당한 겁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 방문을 시도했지만 엄마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적인 상담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탐사 플러스 윤세민입니다.